안녕하세요. 필승당구 레슨 배준석입니다. 오늘은 원뱅크 접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. 미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 내용은 미러법이라든가 단순 곱하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두 번째 내용은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일적구가 쿠션에서 떠 있을 때 상황에 대한 계산법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. 혹시나 원뱅크 접시를 치실 때 곱하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. 일적구가 쿠션에서 떠 있는 상황일 때는 단순 곱하기 말고 하나의 과정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론을 알고 계시더라도 분명히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 분들이 실패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가장 단순하고 계산 없이 칠 수 있는 미러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원뱅크 넣어치기를 칠 때도 미러법을 쓰는데요. 지금 상황을 그대로 제가 미러법을 적용을 해보자면 일단 첫 쿠션을 정하실 때는 먼저 일적구와 쿠션에 떨어진 거리만큼 쿠션 바깥쪽으로 거리를 재주시고요. 그렇게 됐을 때 가상의 점이 하나가 생길 겁니다. 그러면 이 점을 먼저 파악을 하신 뒤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점을 향해서 내 큐선을 넣을 건데요. 수구의 중앙을 겨냥해서 그 점까지 연결을 시킵니다. 그 이후에 지금 3팁을 사용을 할 건데요. 회전을 브릿지 손을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넣게 되면 일적구가 두껍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을 연결한 지점에서 왼손도 같이 떼셔서 수평 이동하게 3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내 큐 끝은 아까 우리가 정했던 점보다 회전을 주는 방향이 3시 방향이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을 겨냥을 하게 될 겁니다. 그 지점을 향해서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음 배치도 동일하게 미러법을 이용해서 쳐볼 건데요. 지금처럼 내 수구가 거의 일자 형태로 들어갈 때는 주의사항이 조금 있습니다. 제가 동일하게 미러법을 이용해서 칠 건데요. 힘 배합을 조금 약하게 가져가 볼게요. 혹시나 조금 전 시타 화면처럼 일적구가 아예 안 맞거나 또는 너무 얇은 두께로 맞는 분들은 힘 배합을 너무 부드럽게 가져가시는 경우일 겁니다. 반대로 일적구가 너무 두껍게 맞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보셨던 두 가지 실패 유형 모두 첫 쿠션 지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. 나만의 기준 힘 배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너무 얇거나 일적구가 안 맞는 분들은 힘 배합을 조금은 높이셔야 되고요. 일적구가 너무 두껍게 맞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오히려 힘 배합을 조금은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사항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는 제가 이렇게 큰 각도로 많이 서서 들어가게끔 보여드렸는데요. 지금처럼 이렇게 역회전의 작용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각도가 됐을 때는 이때는 오히려 부드러운 타격으로 치셔야 됩니다. 혹시나 첫 쿠션에서 역회전 작용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일적구가 마찬가지로 두껍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. 동일하게 제가 미러법을 이용해서 치는데요. 좀 강한 타격으로 일부러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거의 반대편 코너에서 입사 각도가 형성이 될 때는 일적구가 첫 쿠션에서 역회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지금 보셨던 내용은 큰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만의 힘 배합이라든가 그리고 반대편 쿠션 쪽에서 들어갈 때는 부드러운 힘이 유리하다, 이런 정도의 주의사항이 오히려 더 핵심 내용이 될 것 같고요. 이번에는 제가 일적구가 단 쿠션에 붙어 있지 않고 조금 떠 있을 때 곱하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쳐볼 건데요. 혹시나 일적구가 단 쿠션에 붙어 있을 때 사용하는 곱하기 시스템을 알고 계신 분들도 하나의 과정이 더 추가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적구가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처음에 제가 시타했던 미러법을 이용하셔도 첫 쿠션을 찾는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그리고 떠있는 상황에 곱하기 시스템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
곱하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은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곱하기 시스템에서는 먼저 내 수구의 출발 숫자가 붙는데요. 코너는 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코너 지점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1로 했을 때 1적구가 혹시나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상황은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1은 1.5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해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코너 부분은 하지 않고요. 이 첫 번째, 제가 서 있는 이 첫 번째 포인트부터 2, 3, 4로 놓고요. 그리고 수구의 숫자를 찾았으면 1적구의 위치값을 곱했을 때 첫 쿠션 숫자가 나오는 건데요. 1적구의 위치값을 읽으실 때는 내 1적구가 있는 위치를 읽으시는 게 아니고요. 1적구의 끝면을 들어와서 읽으시는 겁니다. 그러면 이 포인트를 0에서 10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지금 1적구의 옆면은 4 정도가 되겠네요. 내 수구의 숫자는 2, 그리고 1적구의 위치값은 4. 곱하게 되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. 동일한 스트로크로 저 8 지점을 향해서 치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제가 3 지점에서 쳐볼게요. 자, 내 수구의 숫자는 3, 그리고 1적구의 숫자를 읽게 되면 7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21을 향해서 똑같이 부드러운 타격으로 치시면 됩니다. 자, 다음은 4 지점에서 쳐볼게요. 내 수구의 숫자는 4고, 그리고 1적구의 위치값은 6 정도가 되니까 24를 향해서 칠 건데요. 아까 이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도하게 부드러운 타격은 1적구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준 타격을 잘 잡아 놓으신 뒤에 그 타격 그대로 치셔야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내 수구 값이 마침 2, 3, 4에 있을 때의 상황인데요.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, 이럴 때는 내 수구 값보다 먼저 1적구의 위치 값을 찾습니다. 그러면 지금 1적구의 위치 값은 5인데요. 3에서 5를 곱하게 되면 15. 하나의 지점을 보시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4에서 5를 곱하게 되면 20인데 지금 비율로 봤을 때 15 라인에 좀 더 가깝게 수구가 위치해 있죠.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15와 20 사이에서 15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지점을 향해서 치시면 됩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1적구가 단쿠션에서 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때는 하나의 과정이 더 들어갑니다. 자, 1적구가 붙어 있을 때는 단순히 1적구의 수만 곱해서 2 곱하기 5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었는데요. 지금은 그 어딘가 살짝 더 뒤를 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하나의 과정을 더 넣자면 1적구의 위치값 더하기 1적구가 단쿠션에서 떠 있는 값을 할 겁니다. 근데 이 1적구가 단쿠션에서 떠 있는 값은 이 장쿠션을 3등분을 해서요. 지금 위치는 1이 떠 있다고 할 거고요. 혹시나 1적구가 이 라인에 있다면 2가 떠 있다고 표현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원포인트 선상에서 떠 있다면 3이 떠 있다고 표현을 할 겁니다. 그럼 지금 최종 계산을 하게 되면 1적구의 값 5 더하기 떠 있는 값 1, 그렇게 되면 아까는 5였지만 지금은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. 이제부터 동일하게 내 수구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. 12라는 값이 나오네요. 다음 배치도 그대로 쳐보겠습니다. 1적구의 위치값은 지금 일단 5고요. 내 수구에 떠있는 값은 2. 그러면 더하게 되면 7이니까 내 수구의 위치 2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14라는 계산이 나오네요. 자, 다음 배치도 한번 또 쳐보겠습니다. 내 1적구의 위치값은 8. 그리고 떠 있는 정도가 지금은 딱 3이 떠 있네요. 그러면 더하게 되면 11이니까 수구의 위치값인 3에서 11을 곱하게 되면 33이 되네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쳐보겠습니다. 내 수구의 위치값은 7 정도 되고요. 떠 있는 값은 지금 2니까 7 더하기 2는 9네요. 그러면 내 수구의 위치값 4에다가 9를 곱하게 되면 36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.
자,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. 대신 제가 말씀드렸던 힘 배합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을 꼭 잡아 놓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다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.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.